오늘은 계약금 반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특히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분양을 받을 때는 한 5억 주고 받았는데, 한 3년, 한 4년 지난 입주할 때쯤 돼갖고는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세 차익도 없으니까 자기는 이거 내가 입주할 이유가 없다. 잔금을 못 주겠다.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 경우에 어떤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억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0% 이제 5천만 원 계약금을 줬겠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중도금 60%, 5, 6이 30 해서 3억을 중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 중도금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보증을 쓴 금융기관에다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대출을 받으면 그건 나는 손에 한 번도 쥐보지 못하고 바로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잔금은 이제 1억 5천을 줄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어떤 매매 계약이든지 간에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권리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계약금을 준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거의 90%는 계약금을 준 사람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배액을 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예요. 그런데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가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 이상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 해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상을 주면 이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는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아파트 공사 건설 같은 경우에 입주 예정 시기를 예정 시간보다도 1년 2년 늦추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시공을 다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원래 분양 계약서에 나오는 대로 시공을 하지 못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나는 계약을 해지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 해제권을 주장해가지고 해제를 하면 돼요. 우리 해제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그런 해제 사유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에서 다투어지겠죠. 그러한 경우 이외에 내가 싫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 계약의 구속으로도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행을 해야죠.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등기를 줄 테니까 잔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소송 거래가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계약자 명의로 등기를 해줘버리고 거기다가 가압류 때려버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5천만 원 가져갈 수도 있어요. 1억 5천만 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은 잘 동원되진 않아요. 문제는 내가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시행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지하시고 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요. 그거는 해지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주시고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지 좀 해주세요. 내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요. 울고불고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해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는 해제하는 조건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행사에서 합의 안 되면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시행사에서 내세우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자, 일단 계약금은 몰수당합니다. 네, 몰수당하고 시행사 소유로 전환되고 중도금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당신한테 돈을 못 내줍니다. 돈을 내줬는데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가서 중도금 상환 안 하고 도망가버리면 우리는 은행에 보증을 썼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은행에 상환하겠습니다. 보증인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은 띄었죠. 중도금 손에도 못 쥐어보지요. 자, 그러면 그동안 분양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도금 무이자로서 계속 시행사에서 이자를 내주었어요. 중도금 대출 3억 무이자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내준 돈이 그게 한 5천만 원 돼요. 그거 주세요. 이게 합의 해약금입니다. 그 조건에 도장을 찍으시면 합의 해제해드리겠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신의 호수를 재분양해가지고 계약자가 새로 나타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은행에 상환을 하는데
그때까지 본인 명의로 대출된 중도금 이자는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은 5천만 원을 내놔야만 해지해 준다는 거예요. 잔금이 없어서 계약의 구속으로서 벗어나고 싶은 계약자가 5천만 원의 합의 해제 위약금을 줄 형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이행하고라도 해제를 하겠다 하면 시행사에서는 좋다 하죠. 계약금 5천만 원 먹어요. 그동안 중도금 무이자로 자기들 계속 대줬던 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다시 보상받아요. 재분양할 수 있어요. 분양될 때까지 중도금 이자는 상대방이 계속 내야 돼요. 이런 조건을 да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신 말이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시내 대구역 주변에 누가 모씨가 계약을 받아서 이렇게 해제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달래요. 해제하는 사유가 뭐예요? 내 입주할 형편이 안 돼요. 그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거하고 해제하는 건 법적인 사유가 없는데요. 사유 없는 거 좀 아는데 하여튼 소송 좀 걸어주세요. 소송 걸어주면 시행사에서 피고로 나올 끼고 나오면 뭐 조정도 좀 할 수 있고 뭐 화해 권고 결정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판사님 앞에 가서 한번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시행사에서 그렇게 조정이라든가 화해에 응하지 않아서 패소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패소하는 걸 각오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면 제가 소송을 수임해서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깨졌어요. 시행사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딱 조건을 그렇게 내세우더라고요. 계약금 몰수합니다. 중도금 이자 그동안 대납해준 거 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동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패소 판결하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시행사가 일반 분양자들 뭐 누구든지 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오면 합의 해제 조건을 내세우면 그 조건을 이행하면 해줄 것이고 안 그러면 안 해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대상자라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그동안 중도금 이자 받은 거 고주번에서 생돈 내가지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약자가 정해질 때까지 나는 내 명의로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된다. 언제까지요? 그 새로운 분양자가 그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세요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분양 계약이 체결하고 나면은 그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